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그 견과류 한 줌이 특히 겨울철에 오히려 신장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늦게 발견됩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매일 챙겨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나빠져 병원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만성 콩팥병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시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겹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 수분 섭취가 줄고 혈액이 더 끈적해지면서 신장이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혈압약도 규칙적으로 드시며 간식으로는 늘 견과류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것만 먹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워하셨죠.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신장학회에서도 고령층에서 식이성 칼륨과 인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분 없이 자신의 신장 상태를 모른 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견과류가 신장에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견과류는 무엇인지 과장 없이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몰라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 조언이 아닙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견과류가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먹기 쉬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노인에게 캐슈넛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캐슈넛에는 칼륨과 인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런 미네랄을 비교적 잘 배출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혈액 속 미네랄 농도가 더 쉽게 올라갑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의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이 요인입니다.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면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특별한 약물 변화 없이 식단만으로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른 어르신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한 국제 신장학 저널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칼륨과 인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는 식단은 노인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유의미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이 체내에 축적되면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빨리 지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캐슈넛을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계셨지만 몇 년 사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캐슈넛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수치의 악화가 멈췄고 그제야 본인도 음식의 영향을 실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캐슈넛이 나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신장 상태에 따라 음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캐슈넛보다 더 안전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앞에서 캐슈넛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아몬드는 괜찮지 않나요? 뉴스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늘 좋은 음식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아몬드는 분명히 심혈관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특히 이미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정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국제 신장학 연구들에 따르면 신장 결석의 약 70에서 80%가 바로 이 칼슘 옥살산 결석입니다. 문제는 결석이 생길 때까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소변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아몬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수분 섭취와 관련이 깊습니다. 겨울철에는 갈증이 줄어들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몬드를 간식처럼 드시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옥살산 결정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대한빈뇨의학회에서도 고령층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하루에 아몬드 한 봉지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체중 관리도 잘하고 계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미세한 결석들이 신장 안에 이미 여러 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결석이 신장 조직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며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해외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 중에는 아몬드를 장기간 다량 섭취한 고령자에서 옥살산 결정이 신장 조직에 축적된 것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몬드는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신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음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간식으로 접하기 쉽고 견과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투석전 단계이거나 이미
투석을 시작한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양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의 상당수는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와 국내 대형 병원 영양팀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동시 과다 섭취는 부종과 혈압 상승 심장 부담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땅콩 역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콩은 식물학적으로는 콩류에 가깝고 칼륨과 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경우 소금과 당분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 신장에는 더욱 불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빵에 조금 바르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칼륨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같이 땅콩 제품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국제신장질환 가이드라인에서도 투석 환자나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칼륨이 높은 식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 5%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에 들어온 칼륨을 배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스타치오나 땅콩을 간식처럼 드시게 되면 다음 투석까지 혈중 칼륨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는 치명적인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땅콩은 무조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계속 드신다면 그 선택이 신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견과류가 왜 다른지 그 과학적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견과류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의 신장은 괜찮고 어떤 사람의 신장은 빠르게 나빠질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구조와 기능이 함께 변하고 그 변화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보다 물을 마셔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부터 신장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젊은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여과장치, 즉 사구체가 촘촘하게 혈액을 걸러냅니다. 칼륨이나 인 같은 미네랄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배출량을 늘려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사구체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구체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은 과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겨울이라는 계절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추운 날씨에는 땀을 덜 흘리고 갈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고령자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여름보다 약 20에서 30% 낮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농축되고 신장은 같은 양의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과류처럼 미네랄 밀도가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부담은 배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 손상이 처음에는 거의 증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괜찮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 콩팥병이 조용한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작은 손상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크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를 자세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수치만 보고 정상이다 혹은 조금 높다 정도로만 넘기십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은 근육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고령자에서는 신장 기능이 나빠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식습관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고령자의 식이 관리가 신장 예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 코호트 연구에서는 칼륨과 인 섭취를 조절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을 바꾸지 않고도 음식 선택만으로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속도가 느려지고 상태가 안정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만큼이나 무엇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가 중요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같은 견과류라도 왜 어떤 것들은 신장에 덜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견과류는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피했다 하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방식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견과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점만으로도 신장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카다미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이런 지방산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신장은 혈관 건강에 크게 의존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어르신들께 간식 선택을 바꿀 때 마카다미아를 소량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4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대 초반에 발표된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식물성 오메가3 섭취가 많은 고령자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하는 선택은 곧 신장을 보호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호두를 과하지 않게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견과류라기보다는 씨앗에 가깝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씨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과 담즙산을 흡착해 배출을 돕습니다. 이 과정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장이 일부 나누어 가지는 효과를 만듭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마씨를 섭취하면 오히려 불평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아마씨는 물과 함께 하나의 세트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신장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약해진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잘못된 견과류를 중단하고 이런 대안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수치 악화를 늦추거나 안정시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신장에 덜 부담이 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신장은 낮 동안에 더 안정적으로 혈액을 처리하고 밤에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가급적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은 겨울철 수분 섭취 감소와 겹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실제로 밤에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던 어르신들 중 식사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량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에 조금만 드셔도 영양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신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여러 번 나눠 드시는 습관은 본인이 먹는 양을 과소평가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섭취는 견과류와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신장은 같은 일을 더 힘들게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은 호두, 다른 날은 마카다미아처럼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섞어 먹으면 각각은 소량이라도 칼륨과 인의 총량이 늘어나 신장이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쉽게 드시는 소염 진통제 중 일부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견과류까지 과하게 드시면 신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거나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셨지만 매일 저녁 견과류를 드시고 물은 거의 드시지 않는 생활을 오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견과류의 종류와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도
몇 달 뒤 검사에서는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신장에는 큰 휴식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특히 투석 중이거나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의료진의 지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매우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안정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견과류를 선택할 때 한 번만 더 신장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 특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